빛과 그림자.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약 5%, 20명 중 1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구조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장애를 가져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배리어 프리 운동을 진행하는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싫어요. 좀 더 긍정적으로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마치 장애를 극복했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동정어린 생각.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시선으로 장애인을 바라보진 않으셨나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다방면에서 많은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에게 쏟아지는 시선에는 빛과 그림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선의 차이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차별,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구조의 문제점 인식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편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정당한 편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당한 편의, 과연 무엇일까요?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시설과 서비스 등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당한 편의는 왜 필요할까요? 청각장애가 있는 은하 씨는 기술교육원의 시민직업훈련 교육과정 조리외식과에 지원했는데요. 면접에 앞서 담당자에게 구술 면접이 어려우니 필담이나 문자로 면접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은 은하 씨의 장애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은하 씨는 면접에 불합격했는데요. 청각장애를 가진 은하 씨의 요구, 여러분은 특혜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은하 씨가 청각장애임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라서 주어지는 특별한 요구나 혜택이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편의를 보다 가깝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는 차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별의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과 부성권, 그리고 성, 가족,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크게 6가지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영역은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예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차별받는 장애인과 정당한 편의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장애는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장애 비율은 전체 장애인의 90%를 넘어갈 정도로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장애가 자신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공감에서 정당한 편의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빛과 같은 정당한 편의. 정당한 편의, 장애인에게 있어 평등한 권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점을 인지해 상황을 정의하고 필요성에 대한 진단을 내린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후 사후 평가까지 총 5단계를 거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쉽게 적용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지체장애인의 업무 공간입니다. 지체장애인은 계단 등에 의해 이동에 제한이 있고 심지어 업무를 볼 때도 불편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의 시설과 장비, 직무 조정, 인적 지원과 제도 개선 등 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제가 좀 다리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경사로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혼자서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신 바와 같이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지체장애인을 위해 이동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동의 편의가 필요함을 진단하여 계단 옆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통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 사후평가까지 이뤄내 긍정적인 업무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을 위해 필요시 되고 있지만 나아가 비장애인과 조직 전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장애인에게 드리운 그림자, 장애인 학대. 혹시 장애인 학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국 최저가로 모십니다. 들어와서 보세요. 저 핸드폰 있는데. 에이, 아직도 이런 구형폰을 쓴다고요? 매장 안에 이번에 들어온 거 많으니까 와서 봐요. 비싼 거 아니에요? 특별히 싸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와 보세요. 요금제 보이죠? 데이터 빵빵하니까 팡팡 써요 그냥. 그리고 요즘 이거 스마트워치 꼭 있어야 되는 거 알죠? 특별히 싸게 드리는 거라니까. 어떻게 태블릿은 안 필요해요? 묶으면 할인 더 되는데. 얼마나요? 아니, 이게 다 얼마야? 지금 보신 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학대 사례입니다. 요즘 누가 이런 것에 속나요?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국 상업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행위로 신고된 건수의 절반 이상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사소통과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개통하거나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끼워 팔기를 하며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A회사에 채용된 발달장애인 민수씨. A회사는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발달장애인의 자회사 정규직 채용과 장애인 고용을 홍보해 왔는데요. 그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너 이제 몇 살이야 임마? 31살이나 먹고 일을 그렇게 해도 되냐? 일하기 싫으면 그냥 집에 붙어있던가. 일을 못하면 얌전히 앉아서 시키는 걸 할 것이지. 장애인들을 다 일시켰다니 이게 어디서? 눈 똑바로 할까? 민수 씨와 장애인 노동자들은 카페에서 일하는 담당 팀장과 매니저로부터 반말과 강압적인 지시, 무시와 비하, 모욕적인 행동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민수 씨의 동료는 퇴사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회사 관계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근무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비인권적인 일부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학대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통한 신체적 학대,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성적 학대, 재산을 갈취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고통을 주는 경제적 학대, 보호, 감독의 의무를 저버리고 치료를 소홀히 하는 유기, 방임의 학대가 있으며 이 중 피해 장애인의 70% 이상이
자폐성 장애 혹은 지적 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너무나 당연한 것에서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비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쉽게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무척이나 어렵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과 이웃에서 장애인 학대를 목격했다면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차별 금지에서 시작된 정당한 편의와 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장애인 학대 사례를 통해 장애인 인식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사회적인 움직임에도 주위의 많은 장애인은 아직도 차별과 만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차별은 비장애인 위주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며 장애인을 향했던 편견의 벽을 허물고 동등한 시선을 나누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한 첫걸음, 장애인 차별을 막는 데서 시작됩니다.